이제 자기 나름의 건강해야 되겠다. 이제 목사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는 건강해야 되겠다. 아니, 부부도 건강 안 하면 어찌 해줄 수 없잖아요. 의사도 뭐 수술해 주지 날마다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침대 체조라고 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론 뭐 운동 제 같은 탁구를 하고 그런데 다 못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만이라도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 경우는 어때 사람들 비슷해요. 좀 뿌듯하고 갑자기 막 힘이 나고 그래 안 하잖아요. 잠을 잤다 해도. 근데 이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대에서 체조를 해요. 한 5분 동안. 그래서 소개만 잠시 드립니다. 여자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제 같으면 이걸 한 20번을 해요. 이리 해야 된답니다. 머리가 안 빠지고 하려면. 그래서 완전히 이 머리카락이 잘 이 움직여줘야 타치를 해야 이게 건강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래. 눈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눈 운동을 그 할머니한테 배운 거는 이제 이래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저 같으면 이래가 또 20번을 해요. 이래가 눈을, 그 다음에 위에를 또 20번 해요. 밑에를 또 20번 해요. 눈 제일 많이 기억해요. 또 옆에를 20번 해요. 이러면 시원해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20번을 하고, 또 운동 의사들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보통 때는 헐기면 안 되는데, 운동이에요. 요쪽으로 헐기야 되는데, 5초. 요쪽 밑으로 또 5초. 이쪽으로 또, 그러면 이제 눈이 동작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제 바로 위에 5초, 밑에 5초, 좌로 5초, 우로 5초. 이리 하면은 눈이 아침에 일어날 때 운동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 김종필 씨인가 이를 보면 아무리 정신도 오래되면 여기 눈두덩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부어지게 그러거든요. 이것도 20번 밑에 눈두덩 너무 내려가지 마라. 또 우리가 사람이 오래 살면요 이게 처져요. 또 올라가라고 또 해요. 전부 다 잘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7학년 5반인데 벌써 키가 조금 이쪽이 약해. 여기는 정상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 게 여기 바로 밑에 의사들이 가르치는 인데 여기를 또 저는 20번 눌려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어요. 또 20번 눌려요. 이거는 한의사하고 양의사들이 다 이 귀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얘가 쫙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가 중요하니까 이 누운 자리에요. 지금 제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걸 또 20번 해요. 그리고 누워서 지금 여러분 참고 안 하시면 하시면 좋겠어요. 침대에서 이리 하고 이제 마지막 누워 있으니까 발도 내려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아싸 양쪽으로 발에 이제 힘이 생겨요. 또 20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막 이걸 또 이제 돌리. 계속 돌리고. 막 여러분들 어르신들이니까 이해를 할 건데 제일 마지막에는 학문도 관략근이 이게 우리가 오래 저는 75년을 소변하고 대변을 했으니까 이게 자꾸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여자고 남자고 어려워져요. 뭐 부부 간에 자식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관략근을 조우는 운동을 의사들이 많이 해요. 한 5초 꽉 좀 누가 뭐 봅니까 어쩝니까? 꽉 어디든지 우리 예수님도 먹는 게 있으면 내놓는 게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이게 반드시 사람은 동물축에 들게 내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미안합니다. 어젯밤 TV를 보니까 회장이 회사에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힘이 없으니까 소변을 다 이랬어.
그래 옆에 젊은이가 뭐 옷을 이래줘. 그런 때가 아기로 돌아가니까 옵니다. 근데 그거 관리학건 좋은 운동을 남자고 여자고 하면은 좋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동생이지만은 늙어가니까 이런데 내 몸을 누가 어째줍니까? 신이 준 몸을 사는 만큼 살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야 돼요. 안 아플 사람 없고 안 늙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엊그제 지난번에 말했나요? 96세 되는 집사님은 너무 잘 움직이고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발발하게 96세 살다가 이틀 만에 꼬르르르 천국으로 갑디다. 죽는 것도 복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거는 아주 귀한 복이니까 제가 오늘 소개한 걸 안 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고 저는 물 한 컵 먹고 그러면 화장실에 딱 가게 돼 있어요. 요 한 몇십 년을 화장실에 가서 뺄 거 다 빼고 그래가지고 세수하고 딱 이제 하루 시작하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김 목사님 보면 다 그치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되지만은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 이 설레이는 건 마음이 즐겁고 이런 노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을 잘 먹어 감사와 웃음으로 행복하자. 육체의 좋은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하자. 여기 실버 대학에 나올 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복을 받자. 이 세 가지를 해야 우리가 설레이지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하나,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사실은 처음에 일정 속에 여러분한테 6월 초에 마지막에 소풍을 가고 방학을 한다. 여름 방학을 했는데 이런저런 분들이 사실 살아보니 그럴 거예요. 너무 더워요, 6월이. 그래서 압도적인 좀 의견을 취합을 해갖고 다음 이 9시에 소풍을 갑니다. 왜 우리가 그리 결정해 놓으면 이 파주가 좀 춥다가 꽃이 지금 피는 계절이라 지금 꽃이 있고 해서 이 근방에 제가 여기 4년 됐는데 저는 저도 부산서 목회를 30년 교회를 30년 하면서 어르신들 데리고 전국 안 가본 데 놔두고는 다 갔어요.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나이 들면요 요새는 다 대가족으로 자녀들이 모시고 사는 분들이 좀 드물더라고. 그래서 목사인 제가 전도사님 힘을 앞에서 전국을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실버 대학도 먼저 바로 다음 주일날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오는 중에 뭐 또 가을에도 갈 거니까 걱정 마시고 가본 분도 용서하세요. 이게 나쁜 거 아니니까 황포도대라고 있어요. 요쪽에 배 타는 데 있는데 가막산 출렁다리도 좋던데 제법 올라가야 돼요. 이게 뭐 혹시 다리가 약한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거는 일단 느끼고 황포도 때는 차에서 내리면 조금 몇 메다 가면 배를 바로 타는데 40분을 절경이 뛰다. 쟤도 뭐 러시아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다 안 가본 데는 한두번 다 갔는데 와 황포도 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더풀 투더풀 쓰리 터풀이라 너무 멋있어. 그래서 40분을 배만 타고 위에 햇볕 다 가려지고 그런 데를 발견해서 우리가 보니까 10시, 11시, 12시, 9시에 딱 오시면 모셔갖고 근데 이제 절차를 우리 이사장님하고 둘이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만 타는 게 아니니까 45명이 탈 수 있는 기라 우리가 갈라지면 안 돼서 막 그걸 조치를 할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 마. 맛있는 밥도 좀 어디 식당에 모시고 다 할 거니까 지금 이번에는 할 거는 3번 한번 제가
반 이름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을 하세요. 손을 들으시고 토끼반 손 한번 들어보세요. 토끼반 몰라요? 토끼반 이 집에 있나? 회장님도 토끼반이죠? 예, 토끼반. 그 다음에 개나리반 예. 내 보기엔 자, 그 다음에 드림반 예. 목사님 다음은 예. 힘있게 그래가지고 지금 여건상 출석을 마치고 그럼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 반에서 나온 분들이 다음 주일에는 다음 실버대학에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이왕이면 친구 전에 나왔던 분이 안 나온 분은 더 가능하면은 모시고 오면은 좋은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혹시 어떤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면 가다가 꽃에 앉았으면 꽃이나 있는데도 어쩌든지 보여드리려고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있어서 너무 멀고 이러면 막 가다가 오다가 지치니까 30분 돼요. 간단히 그래 우리가 준비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면서 앞으로 소개는 차차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우리 세 반 중에 토끼반은 사할린 동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늙어가면서 역사에 저희는 6.25 때 났어요. 역사의 아픔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리산에 막 그 빨갱이들이 와가 있는데 막 아버지가 군청에 다니기 때문에 초특급으로 잡혀가요. 공무원. 그런 쪽에 죄를 낳으셨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근데 저보다 더 형님이고 대부분 누나니까 더 어려웠죠. 사실은 그런 중에도 유달리 이 함께 우리가 지나는 사활린 동포들은 쉬운 표현으로 부모님들부터 이름이 세 개인 서러운 민족 동포예요. 우리 조선 이름도 있지, 또 일본으로 가서 일본 이름도 있지, 또 그 땅이 러시아가 되어가 러시아 이름도 있지. 한 생을 사다가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반동강된 나라지만 우리 코리아가 복을 받아가지고 참 내가 6.25 때 나왔는데 75년 되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6등이라 해요. 중국에 백화점에 가니까요 우리 한국 돈도 받아. 막 코리아 막 웰컴이래. 러시아가 내 브라질로서도 일부러 가봤거든. 거기 가니까 한국 관광객이라고 또 막 이럽디다. 막 이거 뭐 다방이고 이거 부산 식당도 있다 해고 야 어깨 힘이 괜히 들어갑디다. 고향이 제 집이 제 나라가 힘이 있게 되니까 이 적은 나라가 세계 6등의 대국이 돼가요. 이거는 제 문자로 하면 하나님 복이에요. 이거 마음대로 그럴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인도를 받아서 여기 휴먼시아 주공 3단지 307동에 딱 이 제비를 뽑으니까 그거 떨어졌는데 이거 살라보니까 여기 사활린 동포 회장님이 한동에 또 사시는기라. 저는 여기 부산서 몇십 년을 살아서 모릅니다. 그저 막 인생각에 기도만 하고 통일을 하고 기도만 하러 가는데 탁구장에 가니까 김인수 이사장을 또 만나게 해줘.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너무 행복하고요. 이거 이사장하고 제가 이 결정했는데 설레이는 기라 막 날마다 막 설레요.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다 동포님들이 귀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도 우리 박성희 제가 다른 조남은 또 다음에 또 할게요. 사할린 우리 되게 동포 회장님이신 분을 사활린에게는 이
애절한 민족의 아픔을 몸소 체험한 회장님을 모시고 한 50분, 60분 준비하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박수, 환영의 박수를 열렬히. 사는 연기국자 박승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나이는 81예요. 한국 나이는 80대. 이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주 나이가 많은 부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회로 오기는 왔는데, 대학생회로 왔는데 우리가 저기 사하는 특별한 곳이라 해서 좀 사하는 역사, 사하는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좀 역사를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제한 게 아니라 이 대학 측에서 저한테 이제 부탁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사하는 한인 역사를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뭐 책도 좀 쓰고 학술 대회에서도 또 여러 됐고 그런데 조금 압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해도 그런데 우리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사하는 역사를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준비했는데 좀 지루하셔도 좀 참아서죠.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한 노래를 하나 들어보세요. 사하린 작곡가 러시아 사람이고 작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세요. 그분이 한국에 어머니 여기 와가지고 집에 갈 때 너무나 슬퍼서요. 이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그 가사 노래 듣는데 우리 사하린의 아주 우리 마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화면이 안 나와요, 원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소리가 나오는데? 네? 소리요?
끝났어요? 박수는 좋았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 소리가 음악이 아주 슬프고 좀 눈물이 나와 준비 안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이거 영화를 동영상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걸 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1942년 사할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한국도 그렇지만 1945년에 해방됐는데 사할린도 8월달에 45년 해방됐습니다. 그 전에 1905년부터 일본의 영토에 있었습니다. 사할린 땅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할린 분들 다 아시지만도 한국에 보신 분 잘 모르시잖아요. 어디가 사할린이라고 어디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요 이렇게 특강이나 하고 어디 만나서 사할린에 대한 얘기하면 사할린 어디 붙은 거 사할린조차 모릅니다. 뭐 러시아 하면 러시아는 저쪽에 어디 시베리아 거기 있다. 모스크바 하면 좀 아시고 사할린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할린에서 왔다 하면 우리한테 사할린 한대로 고생했다. 많이 가지고 여기 일본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오게 됐다.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됐는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겠는데요. 저 뒤에 보시면 지도, 저 지도 있잖아요. 세계 지도. 세계 지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 나와요. 네, 근데 여기가 사하리입니다. 이거는 소련 러시아 땅이고 이거. 근데 여기에 동쪽에 붙은 게 이게 섬, 이것이 사하리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는 일본 영토, 일본에서 북해도에 있는데 가까운 북쪽에 있는 이 사하리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거기 살다가 지금까지 살다가 이거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사하리는 살기가 나쁘다고 그런 또 여기 사진이 이것이 사하리 땅이고요. 사하리 땅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북동, 여기 소련 그리고 한국은 바로 이 밑에 한국은 일본 있고 여기 한국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거 보시면 3시간이면 비행기 나고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50년 이상 여기서 못 오게 있습니다. 부모들은 강제 진영 당하시고 거기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셨는데 못 오시고 끝내 사하린 찬산 땅에 묻혔습니다. 사하린 기후 조건을 보면 한국과는 아주 악한 겨울이 1년에 겨울이 8개월 동안 겨울입니다. 여름이라 해도 7월, 8월 달에는 남쪽에 사하리 남쪽에 25도까지 영상 25도까지 올라가지만도 겨울에는 영하 한 30도까지 내려갈 때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고 아주 춥고 그래서 농사를 해도 잘 안 됩니다. 한국 땅은 뭐 그때 씨를 땅에 묻으면 바로 가지고 얼마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거 비닐 씌우고 뭐하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면 왜 사하린 한인들이요 일본에 가게 됐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05년 일본 사하린 남부 지방에 일본 영토로 넘어갔거든요.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러시아가 졌습니다. 그래서 조약으로 해가지고 남부 사하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 남부 사하린은 일본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한국에 살았죠. 우리 부모들은 한국에 계시던 거예요. 우리 부모는 어머니는 금산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아버지는 전라북도 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대에 아버지는 사하린 땅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는 한국에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국은 발전 안 되고 그냥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발전 안 됐잖아요. 그래서 특히 농민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특히 만주 땅으로 가고 또 일본에부터 가고 이렇게 가지고 사하린에 간 사람들 많습니다. 1938년까지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북쪽 지금 북한 황해도 거기에서는 북쪽 도망강을 건너서 여기 도망강을 건너서 여기 연해들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여기 이사 오고 그리고 우리 한국 여기서는 이거 경로를 해서 일본 가서 북해 들어가지고 사하리 오게 됐습니다. 사하리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한국보다는 아마 돈 좀 더 벌었겠죠.
근데 뭐 여기서 일하다가 한 1년, 2년이면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다고. 고향으로 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돈도 좀 많이 벌지 못하고 그래도 일본 영토니까 이제 뭐 저금도 강제적으로 저금시키고 막 그렇게 탄광에서 일시키고 막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1939년까지는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돈 좀 모아가지고 한국 고향에 왔다가 좀 이따까지 또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1939년부터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남자들은 군인 가고 전쟁에 참석하니까 이 사할린 땅에서 자원 지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보낼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할린 땅에 그 당시 많이 사람 없었어요. 전혀 뭐 극동 지원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은 저쪽 보면 저쪽에는 유럽 쪽은 서쪽에는 사람 많이 살았지만도 시베리아하고 극동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주민들이 이익이 어렵게 그런 사람들 살았지만요. 그 사람들은 뭐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나 잡아먹고 그냥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영토로는 발달이 전혀 여기는 발달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영토 넘어가면서 이거 사하린 지역도 아마 발달이 안 됐죠. 그리고 전쟁 때문에 많은 특히 석탄이 필요했거든요. 일본 영토가.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없지. 여자들은 못 보내지. 남자들은 군인가까지 못 가지. 그래서 보니까 한국이 여기 땅이 있구나. 여기 한국이 있구나. 가까운데. 그럼 여기서 사람 뽑아가지고 여기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도 처음 모집. 근데 그 당시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도 한국 땅이, 그때는 뭐 조선 땅이 됐잖아요. 조선 땅. 근데 빈공 차이가 아마 빈부 차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부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한테 앞제비들 잘 살고, 농민들은 못 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은 누가 끌려갔어요? 농민들이 끌려갔죠. 돈 없으니까 돈을 뇌물을 못 주고, 그래서 이제 이 농민들, 그게 특히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그 지역에서 사할 땅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39년, 42년부터요, 44년부터는 강제징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집했다 해서 자유롭게 지가 가고 싶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 가서 아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돈도 잘 못 벌고 그래서 뭐 집이들 마음대로 못 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할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명령을 냈는데 강제로 징용하자. 징용식으로 그래가지고 44년부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으로 특히 남자 30살 된 그 남자들을 강제로 사할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탄광, 그다음에 또 군사 기지, 그다음에 철도, 부설 그런 데서 많이 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할린도 철도가 있지만도 만약 그 철도는 일본식이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국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해가지고 많이 죽은 사람을 많아요. 탄광에서 일하다가 뭐 사고나 방문해서 그렇죠. 많이 죽고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할린 가보시면 탄광 지대가 30곳 있거든요. 남사할린 30곳인데 거기는 바로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는 묘지라면 땅이 뭐 산에 가면 이제 내 땅에는 거기 묘지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러시아는 공동 묘지입니다. 마음대로 파묻지 못하고 공동 묘지인데 농촌마다 도시마다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한국 정부가 그 묘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아직도 다 못 찬 사람이 있어요. 못 찬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특히 그 당시 젊은 남자들이 갔거든요. 한국에서는 일찍이 장가 가서, 그래서 이제 장가 가서 아들 하나 있는데 강제로 끌려갔죠. 그러면 남자 혼자 가고 여자하고 식구는 가족은 한국에 남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가 그 또 한국 사하리 간 사람들이 고생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남아 있는 가족들이 고생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는 보통 여자들은 식구가 많으니까 일 안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가정부모 뭐 그런 거 하는데 아주 힘겨운 그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하다못해 이제 남편을 찾아서 일본을 거쳐서 사하리를 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도 그 전쟁 때 사하리의 인구 한인 인구로 보면 여자가 3분의 1밖에 아닙니다. 3분의 2는 남자들이에요. 젊은 남자들이 화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하고, 근데 1945년 8월달에 일본이 패망하고 소련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하린 땅이 러시아 땅으로, 소련 땅으로 되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있죠. 강제를 당해서 고생하고 계셨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이 데리고 왔으니까 일본이 데리고 도로 귀국시켜야 되네요. 근데 일본 사람들 하여튼 일본 사람 여기 일본 사람 없죠? 일본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그 인정해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민족은 일본으로 귀환시키고 송환시키고 데리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들 고향은 있죠. 조선이다. 조선이 해방됐으니까 너들은 이제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싶으면 저기 서울에 붙어가 그 할. 그런데 그 당시 전쟁 한국에서 35년 동안 일본 식민지 시대에 살았고 아주 발전 안 돼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한국 정부가 1945년 수립됐는데 우리 사하린 한인들뿐만 아니라 해외로 끌려간 동포들을 귀국시켰는데 한국에서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하린 한인들이 그거 일본 정부한테 한국 정부한테 이제 우리 이렇게 고생인데 조국으로 귀국하고 싶다. 그걸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지배한 게 아니라 미국 사령관 그분한테 하니까 지금 우리 땅 이게 우리 가난하고 우리 아주 잘못 사는데 일본에서 몇만 명 데리고 왔는고 하고 만약에 또 한인에서 데리고 오면 우리 경제가 전혀 맞아대버린다고. 어떻게 우리 데리고 가는 거고 또 참아놨대.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사하린 한인들 거기에 남게 됐습니다. 남게 돼가지고 근데 가고 싶어도 뭐고 그래서 이제 소련 정부가 와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은 이제 한 3만 명 아니 30만 명 귀국했습니다. 근데 4만 명의 한인들은 거기에 남게 될 거예요. 남게 돼가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래서 일자리가 비어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한국 사람까지 가면 사관에서 누구 일하겠습니까? 그래도 일본 사람이 갈 때 조금 공장도 세워놓고 무슨 뭐 제지 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장도 있는데 그 자리 일본 사람 일하다가 가버리니까 소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 극동 지역에는 인민들이 적었거든요. 이상한 사람 적. 그래서 이제 소련 정부는 저기
서부 지역, 그 유럽 지역에서 이게 모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에 한국 사람을 보내달라 해도 안 보냈습니다. 너들은 여기서 남아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빈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은 한국에서도 공부를 못했잖아요. 양반들은 자식들이요. 서당도 보내고 뭐 학교도 보내고 공부 가시고 그래서 뭐 전문가도 되고 했는데 농민들은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기 서당에서 2년 동안 한자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좀 공부하고 그 외에는 공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공부 못하고 이제 있던 땅도 빼앗겨서 우리 못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사하린 땅으로 오셨거든요. 젊었을 때 16살. 근데 와서 이제 조금 일하다가 가서 이제 결혼해요.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계속 계시니까 강제 지금 당했습니다. 그래서 30년도 강제로 사하린 끌려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다 우리 여기 계신 사하린 부모들이 어떻게 계시는가 그렇게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기에 계시는 사람들은 지식 정도가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러시아 이제 러시아 땅이 됐으니까 러시아가 말이 국가 언어 됐죠. 그러면 어디 가나 다 러시아 말 해야 돼요. 러시아 말 우리는 많이 배웠지만 우리 부모들은 러시아 말을 못 배웠어요. 제가 지금 여러 해 한국말을 가르쳤는데 젊은 학원에서 젊은 아이들은 바로 말을 잘 배워요. 그런데 나이가 한 50살, 60살 되니까 아무리 배워도 한교로 들어가고 한교로 나가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앉아서 자꾸 이제 강의 듣고 하면 저 밖에 나가서 이제 한 몇 시간 지나가면 절반 이상은 다 잊어버릴 겁니다. 오늘 무슨 강의 했는가, 뭐 들었는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 우리 부모들은 나이가 너무나, 연세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고 싶어도요, 러시아 말 못 배웠습니다. 러시아 말 모르면, 이제 전문 지식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취직해야 해도 막노동, 노가다, 무슨 뭐 그런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사하린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한테요 4남 4녀예요. 8명 있었어요. 이게 우리 다른 분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잖아요. 돈 벌어도 조금 안 벌죠. 그러니까 10명을 먹이 살려면요 그거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하린 땅에서요 살 때 땅이 기후 조건이 나빠도 땅에서 농사를 좀 지으면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우리하고 좀 더 나이 더 나은 자식들은 이제 부모들하고 땅을 이제 파가지고 땅도 있죠. 한국 땅 하나 여기는 푸석푸석하고 뭐 심은 뿌면 잘나죠. 그런데 한국 땅은 얼기도 한 1m 반 이상 얼어 들어가요. 네, 그거 녹으면 5월달 돼야 이제 조금 다 녹아서 이제 그게 조금 싶고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 재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도시에는 러시아 사람들은 농사를 거의 안 짓습니다. 지금은 뭐 다차를 하는데 주말 농장에서 좀 재배해가지고 자기 이제 먹고 하고 하는데 당시 소련시대 1960년도 70년도 그때는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다차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어머님 그 시장에 해가지고 그것을 토마토하고 뭐 오이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조금씩 가지고 팔고
하는데 거기는 날씨가 있죠. 만일에 여기는 뭐 일주일에 햇빛이고 따뜻하고 뭐 일주일 동안 거의 아주 좋은 날씨인데 거기는 또 햇빛 구름기 있어 이제 춥고 비가 오고 그냥 또 어떤 데는 뭐 너무나 바람 불고 하고 뭐 아주 살기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그 집에 한 조금 더 채소로 가서 시장 가서 하루 종일 동안 그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식들은 공부시켜야 된다. 나는 공부 못해도 나는 지식인이 안 해도 그래도 우리 자식은 꼭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식 교육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것은 우리 뭐 마찬가지로 사하린 한인도 그렇고 미국에 동포도 그렇고 어디도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자식 교육에 아주 참 큰 관심을 가졌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린에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 와서는 1세라고 하지만요.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은 1세를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식은 1세 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타양에서 태어난 자식은 2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2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42년도 태어났으니까 3년 동안 일제시대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농촌에 살았는데 그거 일본 아이들하고 막 그때도 뭐 우리 가난하시게 이렇게 이런 왕복 같은 거 못 입었죠. 거의 그거 코 저질 흘리면서 맨발 벗고 막 뛰어나가도 일본 사람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일본말을 우리 많이 했습니다. 한국말 거의 몰랐어요. 부모들하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이제 한국말을 조금 의사소통 했지만도 이제 소련 사람이 와가지고 소련 정권이 오니까 너들은 이제 소련 사람이다. 소련 말만 해라. 러시아 말 해라. 한국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1945년도 해방 후에 12월 달에 전 사하린 땅에서 한국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조선학교. 거기에서 1학년 초등학교가 그때 국민학교였는데 1학년 우리 들어가서요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하기 했는데 한국말 하고 또 러시아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요 제가 겪은 거하고 역사가 좀 막 뒤섞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1948년도 사하린 농촌에서 살면서 1학년 제가 들어갔어요. 한국 조선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7학년까지 7년제 학교 조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한국말 그래서 이제 그동안 7년제 공부에 졸업했으면 그 중학교 부부니까 한국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러시아 수업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말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7년제 공부했지만도 한국 조선학교에서 다른 사람은 10년제까지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10년제까지요. 그러면 아주 유창하게 한국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국말이 여기 한국말 아니라 북한 조선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한반도가 해방되고 그다음에 이제 38선을 그러니까 반도 갈라졌잖아요. 북한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남한은 대한민국 이렇게 가지고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재가 아주 우리 스탈린하고 아주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 식민지는 아니지만 미국 하여튼 그게 됐어요.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나서 미국에 그냥 들어갔죠. 지금까지 제가 그 말하면 안 되지만도 아직까지 그 영향을 아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북한이 여기 남한보단 더 발전됐습니다. 사람들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저도 1990년도하고 92년도 1년도 두 번 북한 갔다 왔어요. 신적방 갔다 오고 그냥 이제 관광을 갔다 오고. 근데 그 당시 한국 90년대 같으면 한국은 벌써 발달됐잖아요. 88, 50 올림픽을 우리 봤는데 그 전에는요. 대학이나 학교나 가서 보면 사회주의 아이디어, 사회주의 사상을 우리한테 가르쳤고요.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가 제일 좋은 거다. 인민을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렇게 우리 거짓말했습니다. 선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믿었죠. 믿었어요. 근데 1992년도 한국에 연세대학에 왔어요. 공부하러, 한국말 공부하러. 근데 거기에서요 자상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반에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사람 왔거든요. 한 10몇 명. 그래서 앉아서 자상회 하는데 과제는 뭔가 하면 200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0년 후에는 그때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았으니까 공산 정신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일 인민이 희망하는 것은 평등주의, 공산주의가 어디 가나 이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 없고 같이 이제 일만 하면 이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러면 만일에 공산주의가 오면 돈 필요 없어요. 돈 뭐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만약에 신발 하나 필요하면 가서 가져오고 또 필요하면 또 가져오고 다른 사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고요. 그렇게 제가 가지고 돈은 필요 없다. 이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 우리 다 평생 같이 산다.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한반 학생들이 자본주의 국가 다 왔잖아요. 일본 뭐 미국 캐나다 그 사람 다 자본주의 국가. 그 사람 사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요. 돈 많아야 잘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세계가 발전 안 된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제가 이제 그때까지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런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학생 어렸을